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저께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연대 철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이제 스터디를 하자고 겨울방학부터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말이 스터디지 저랑 저희 신학과 동기들이 가서 그냥 철학 공짜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제 겨울방학 때는 종교 철학 스터디를 계속 했었고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해보니까 철학적 기초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학교에서도 철학을 제가 수업을 4개를 들었어요. 4학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친구가 좀 철학 개관 스터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제가 철학 스터디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 내용 복습을 처음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그 신약 개론 3번째 수업을 들었거든요.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업을 잘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잘 안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책만 잘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한테 특별히 배울 게 있을까 싶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교수님 스타일이 약간 내가 최고다, 우리나라 이건 나밖에 모른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거를 신학과 교수도 아무도 모른다, 자기만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이걸 전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좀 제가 많이 들어서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대단할 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져오시는가, 그다음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책에 다 나온 내용인데 왜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뒤에서 교과서만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가 역사적 예수 챕터가 됐는데 봤더니 그 책 저자가 역사적 예수 파트를 쓰면서 엄청 부들부들하면서 쓴 것 같아요. 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인물로 놓고 탐구를 하다니 이러면서 화가 나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표현들이 되게 거칠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 이거 엉망진창이다, 쓸모없는 짓이다, 교만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끔 가다가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복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약기로는 오늘 들었는데 복습할 내용이 사실 거의 없고 오늘은 철학 스터디 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오늘의 신학 고민 약간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오늘의 복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연대 철학과의 선우환 교수님이 연대에서 수업한 내용을 제 친구가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블로그에도 좀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분의 강의에 기초한다는 출처를 제가 밝히는 바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의 1강이었나봐요, 이 수업 내용이.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서양 철학사 책 뒤에 원래 책 맨 뒷표지에 좀 이렇게 솔깃하는 문구 써놓는 거 아시죠? 좀 사람들이 사게 만들려고. 근데 거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철학이 왜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철학은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사는 지성적 짐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는 지성적 짐, 우리 어떤 고민들이 사실 다 철학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특히 신학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신학은 이제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 초대 교부들은 거의 플라톤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교리를 체계화했었고 중세 스콜러 철학으로 가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럼 또 현대에는 그럼 어떠냐? 현대에도 거의 철학을 신학에 많이 접목을 시켜요.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성서 비평 방법 같은 거 다 현대의 어떤 역사 문헌학에서 가져오죠. 현대 조직신학들 과정신학에서도 가져오고 언어철학에서도 가져오고 하이데거 실존철학에서도 가져오고
가다머의 해석학 이런 것도 가져오고, 아마 더 최근에는 어떤 데리다의 해체주의나 아니면 뭐 푸코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 신학도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해방 신학도 뭐 마르크스주의,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적인 그런 영향들을 받은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신학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신학에서 다루는 담론의 출처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할수록 철학적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좀 약간 그 건물 토대가 약한 신학을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철학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스터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봐야 될 게 철학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가 흔히 철학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 철학 공부해 그러면은 철학자를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거나, 뭐 칸트에 대해서,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한 철학자를 탐구하는 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철학사, 뭐 고대 철학이 이랬고 중세 철학이 이랬고 현대 철학이 이랬어, 이런 철학사의 흐름, 역사를 탐구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이 둘 다 이제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바른 표현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철학자, 인물을 탐구하는 거는 철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의 역사 공부에 더 가까운 거죠. 저희가 역사 위인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럼 최초의 철학은 어떻게 탄생했냐는 거예요. 그 앞에 공부할 철학자가 없는데 처음에 철학자는 그럼 누구를 공부했길래 철학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앞선 철학자를 공부하는 거였다면 최초의 철학이 탄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철학은 본질적으로 철학자나 철학사, 역사를 탐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인문학적인 역할이고 공부고, 철학은 이제 어떤 사고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함, 우리의 사유함,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함,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 이런 게 오히려 철학함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에 있는 거지, 의미가 어떤 철학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강조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개념 변천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래서 이게 어원은 필로스 더하기 소피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스는 이제 사랑하다 이런 거고, 소피아는 지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페오 필로스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필로스는 사랑하다고, 그래서 필로소피, 철학의 원래 의미는 지혜를 사랑하는 활동, 이런 걸 모두 다 의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철학의 개념은 거의 17세기까지도 학문 전반, 모든 이제 공부, 학업, 연구를 다 철학으로 지칭을 했어요. 다 그건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뉴턴 있잖아요. 제가 물리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뉴턴 같은 경우도 자신의 저서 이름에 무슨 제일 철학의 원리인가? 이런 식으로 철학이라는 표현을 썼고, 뉴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철학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과학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철학, 과학의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철학은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탈레스 이런 사람이 난 과학해야지, 뭐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이 나는 뭐 분자 이런 거 해야지 한 게 아니라 다 그게 철학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지혜,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고, 우리의 어떤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 형이상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인식론에 대해서 다 철학적인 탐구를 진행했던 거죠. 근데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뉴턴의 어떤 업적에 힘입어서 자연과학이 압도적인 엄청 놀라운 발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 있던 물리학, 그리고 뭐 생명과학, 뭐 화학 이런 것들이 철학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실험과 검증의 방법이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얘는 자연과학으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20세기 현대로 넘어오면 사회과학이 또 철학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사회를 탐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분과들이 막 나뉘었어요. 심리학도 빠져나가고, 뭐 언어학도 빠져나가고, 원래는 모든 학문이 철학이었다가 이제 다 각자 이제 제 길을 간 거죠. 그럼 이제 도대체 철학은 뭘 연구해야 되냐? 근데 이런 질문에 언어 철학, 특히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시작으로 한 언어 철학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옵니다. 철학은 어떤 특정 대상 영역에 따라서 탐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을 탐구하든 그 태도,
접근법으로서의 철학이 중요하다. 그게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철학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하면은 뭐 A라는 분자를 우리가 발견했다. 이 분자의 특성은 뭐다. 과학이 만약 이런 걸 한다면 철학은 분자란 무엇인가? 분자란 실제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식의 더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B라는 사건이 A의 원인이다. 뭐 이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철학은 원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규정을 저희가 해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제기 혹은 개념적 탐구로서의 철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이제 다른 자연과학은 지금이 몇 시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철학은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철학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개념적 탐구였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철학은 논증적 탐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경험 데이터를 축적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작업이거든요. 가설을 세우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라면 철학은 오히려 선험적 탐구,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일어나는 우리 어떤 논리, 논증을 통해서 일어나는 탐구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논리적 가능성이 있는 세계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지 역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 이런 거나 아니면 단지 속의 뇌 뭐 이런 사고 실험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 다음에 철학의 분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학도 굉장히 하는 분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존재론 있어요.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분과에서는 세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존재란 무엇인가, 무엇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 이면의 것들을 탐구하는 게 이제 형이상학. 두 번째는 가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당위에 대한 거를 이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이나 미학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뭐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선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식론이 있어요. 인식론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확실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과 인식론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존재 증명에서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거를 따진다면 그건 존재론적인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인식론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무신론자는 존재론의 영역에서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불가지론자는 인식론의 관점에서 신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알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논리학이 있습니다. 논리학은 이 위의 모든 철학적 작업들의 토대에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논증하고 이런 어떤 철학의 기초에 대한 탐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굉장히 논리학에서 엄청 전통을 가지고 있다가 현대에 와서는 러셀의 어떤 기호 논리학, 그러니까 프레기와 러셀의 기호 논리학이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또 논리학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철학의 문제제기 방식의 차이에서 네 가지 정도를 나눠볼 수 있었고, 또 관심 영역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해요. 뭐 언어 철학, 심리 철학, 수리 철학, 논리 철학, 과학 철학, 정치 철학, 역사 철학, 종교 철학, 뭐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영역에 따라서. 네, 현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의 분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양 철학의 흐름을 저희가 잠깐 살펴볼 건데, 처음에 최초의 철학자는 탈레스라는 사람을 거의 대부분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이제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뭔가 반론이 가능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탈레스가 해서 고대 자연 철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 철학의 흐름이 아테네 철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테네 철학 3인방,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거의 뭐 그 화이트헤드가 뭐
지금까지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아테네 철학이 굉장했었고, 이 철학을 이어받은 게 헬레니즘 철학입니다. 헬레니즘 철학에는 스토아파,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필로, 그 유대인 철학을 했던 필로의 철학, 그리고 또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에 의해서 또 플라톤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던 신플라톤주의, 이런 게 이제 헬레니즘 철학으로 이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철학이 쭉 이어져서 이제 중세로 이어지는데, 중세는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시대였죠. 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부 철학이 유행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교부 철학에서는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를 아주 많이 수용을 하거든요. 일자에 대한 개념, 악에 대한 개념, 그런 신플라톤주의 유출 개념을 굉장히 활용하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철학이 저희 신약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교부들의 철학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부 철학이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은 스콜라 철학으로 이어지죠. 스콜라 철학은 이제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유명한데,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은, 근대는 인식론이 돼도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흐름이 나뉩니다. 또 우리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런 주의가 이제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입장인데, 여기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 반대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된다 라는 경험주의, 경험론이 로크, 버클리, 휴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 둘을 이제 딱 중간에서 절충하면서 새로운 길, 인식론의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칸트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비판 철학. 칸트는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칸트 이후에 다시 또 둘로 나뉘는데,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륙 관념론, 영미 분석 철학, 보통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대륙 철학에는 헤겔, 니체, 후설, 하이데거, 그리고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다고 해요. 유럽 현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을 계속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 철학, 영미 분석 철학에서는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크립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어 철학 아니면 분석 철학 이런 걸 이제 계속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를 이제 와보면, 현대 철학은 대륙 철학이랑 그 영미 분석 철학이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륙 철학은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고민하는 문제와 많이 맞닿아 있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존재, 이런 걸 대륙 철학이 좀 탐구를 하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하이데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존재가 말을 건네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학적이고 또 역사적인 거죠. 역사와 관련해서. 근데 분석 철학은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이렇게 분석 철학 논문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기호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무슨 수학 방정식처럼 S는 P고 P는 M이고 이렇게 막 기호가 막 해가지고 물결 막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기호 논리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밀성과 명료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분석 철학은 좀 문제 중심적. 그래서 분석 철학은 약간 과학이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대륙 철학은 되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인문학적인 느낌. 그래서 우리가 왜 유명 철학자가 TV 강연을 한다? 다 대륙 철학이라고 보셔도 거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철학 스터디 복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철학은 이런 거다.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철학에 대한 오해, 철학의 개념 변천, 철학에 대한 규정, 철학의 분과들, 철학의 흐름 살펴봤고요. 그래서 철학 스터디 이제가 해보고, 제가 또 이해할 만한 내용, 소개할 만한 내용 있으면 철학 스터디 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학 공부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또 공부를 하면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